올 한 해 귀금속과 산업용 금속 시장에서는 뚜렷한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인식되는 금보다 은과 구리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원자재 투자자뿐 아니라 제조업,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경계와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국제은 현물 가격은 2024년 11월 중순 기준 온스당 54.47달러까지 치솟았고 이후 56.5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한 달 동안 약 16% 추가 상승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약 71%로 같은 기간 금 가격 상승률인 54%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가격대는 지난 50년 동안 단 3번만 나타났던 구간으로 1980년 미국 헌트 형제의 대규모 투기 사태, 2011년 미국 부채 위기 시기, 그리고 올해, 즉 2024년이 그 세 번째다. 그러나 이번 상승은 과거와 달리 투기가 아닌 실물 수요 증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전류 전달 효율이 핵심인 산업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은의 산업적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기차 한 대에는 최소 25개에서 최대 50기의 은이 사용되며 글로벌 EV 판매량이 연간 400만 대를 넘어선 만큼 산업용은 소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됐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가 올해도 4영톤 이상의 은을 보서 장신구와 투자용으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은 수급의 균형은 더욱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인도 내 결혼, 축제 시즌의 수요까지 겹치면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 주요 은 생산지인 중남미 국가들의 광산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실제로 국제 물류에도 영향을 미쳐 컨테이너선이 아닌 항공기로 은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닌 구조적 부족을 상징하는 장면이며 시장은 이를 공급 충격으로 해석한다. 구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11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톤당 10일 230달러를 기록하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구리는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금속임에도 올해에만 여러 차례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그 배경에는 두 개의 초대형 광산의 가동 중단이 있다. 파나마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정부와의 환경, 세금 갈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멈춘 상태이며 세계 2위 규모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은 사고로 인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 결과 구리 정년 단계에서 광산이 정년소에 지급해야 하는 처리비 재련비가 역사상 최저치인 50달러까지 떨어졌다. 즉, 정년소가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원광을 확보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수요는 줄지 않는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 전기차 판매 증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확대는 구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다. 특히 AI 서버렉 1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기존보다 훨씬 크며 이는 곧 더 많은 구리 배선, 전도체 수요로 연결된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면 현재의 은구리 가격 상승은 단순한 단기 급등이 아니라 수요 증가 더하기 공급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은 지금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은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급등은 단순히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나 투자 심리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현재 글로벌 은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요인은 구조적인 공급 감소와 산업적 수요의 급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두 축의 결합은 향후 은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공급 측면을 보면 세계 은 생산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광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는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지만 최근 수년간 환경 규제 강화, 노조 파업, 현장 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국제은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은 공급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약 2억 2천만 온스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미 3년 연속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인도의 은 구매량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은 시장은 단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금융기관들은 2025년은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0일 230달러를 기록하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는 단순한 단기 변동성 확대가 아니라 공급 병목과 수요 구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복합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소재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과 데이터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경기 민감 금속에서 구조적 성장 금속으로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승세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공급 측면의 충격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우선 파나마의 초대형 동광산인 코브레 파나마가 정부와의 환경 규제, 세금 문제로 인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 광산은 연간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약 1%를 담당하는 주요 생산지다.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에 즉각적인 공급 공백이 발생했고, 이는 LME 재고 감소와 현물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세계 2위 규모인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에서도 사망사고와 산사태로 인해 생산이 장기 지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중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정련소에 공급되는 구리 정광의 부족을 나타내는 TC, RC 처리비 재련비는 2024년 11월 기준 톤당 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정련소가 오히려 광산의 비용을 지불하며 원광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신호다. 일반적으로 TC/RC가 낮아지면 공급 여건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처럼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급 경색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생산국 칠레와 페루의 광산 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칠레 국영기업 코덜코의 생산량은 2023년 대비 2024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 지연과 노후 설비 문제로 향후 공급 확대 여력도 제한적이다. 페루 역시 지역사회 갈등, 파업, 물류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공급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리는 에너지 전환과 데이터 인프라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첫째, 전기차 확산은 구리 수요의 가장 큰 구조적 동력이다. 전기차 한 대에 사용되는 구리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2.53배 많으며, 차량 내부 배선, 모터 코일, 전력 변환 장치 등 핵심 부품 대부분에 구리가 사용된다. IEA에 따르면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구리 수요를 최소 50만 톤 이상 추가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확장도 구리 수요 증가의 결정적 요인이다.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3~5배 높은 전력을 소모하며,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 냉각 인프라, 고전류 전송 장비 등에서 구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슈퍼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구리 사용량은 최대 3만 톤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셋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역시 구리 소비의 핵심 분야다. 전력망 확대, 초고압 송전 케이블, 변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제구리연구그룹은 2024년 글로벌 구리 수요가 700만 톤을 상회하며 2025년에도 3%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공급은 2025년까지의 광산 신규 증설이 제한적이어서
적자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면서 시장은 구리는 단순한 산업용 금속을 넘어 전략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며 구리 ETF, 선물, 현물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은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구리를 성장 메가트렌드 대응 자산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구리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만든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공급 경색 더하기 비전통 수요 확대 더하기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결합한 구조적 강세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2025년 이후에도 구리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4년 12월부터 KTX 전 노선에 적용된 좌석 자율 변경 기능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 소비자 경험,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코레일은 디지털 기반 승객 편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승무원 호출 기반 변경 시스템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를 통해 KTX 이용자는 탑승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빈 좌석을 실시간 확인하고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능은 코레일톡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승객은 앱을 열고 나의 티켓 메뉴에 들어가 현재 탑승 중인 열차의 승차권을 선택하면 즉시 좌석 변경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차실 선택, 변경 사유 입력, 빈 좌석 선택 단계를 거쳐 확정 버튼을 누르면 즉시 좌석이 변경된다. 앱에는 빈 좌석이 파란색 표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불편함으로 지적되었던 자리 변경 요청, 승무원 호출, 확인 변경 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조치다. 다만 일부 제한 규정도 존재한다. 우선 좌석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업그레이드 형태, 즉 일반실에서 특실로 이동하거나 입석 자유석에서 지정석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결제가 가능하지만 특실에서 일반실로 내려가는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코레일 측은 다운그레이드 금지의 이유가 결제 시스템과 환불 처리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승객이 특실에서 일반실로 이동할 경우 차액 환불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차 내에서 실시간 환불을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비스 도입은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이용률이 높은 직장인, 학생, 장거리 통근객 등에게는 소음, 채광, 좌석 위치 등 개인적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편익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창가 자리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 통로석으로 이동하거나 더 조용한 객차로 이동하는 등 승객의 선택권이 폭넓어졌다. 또한 이번 기능은 철도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좌석 배치와 승객 분포가 보다 균형적으로 재조정되면서 특정 호차의 인원이 과밀하게 몰리거나 반대로 일부 객차가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객 경험뿐 아니라 열차 운영의 비용 효율성까지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이번 변화는 한국 철도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이다. 일본의 JR, 유럽의 DB 등 주요 선진국 철도 운영사들은 이미 모바일 기반 좌석 관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철도 인프라 서비스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서비스 자동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좌석 자율 변경 기능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비스는 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승객 유지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 만족도가 높아지면 철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이는 코레일의 수익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특히 항공, 고속버스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KTX 서비스의 디지털 편의성 강화는 차별화된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TX의 좌석 자율 변경 기능 도입은 한국 철도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상징하는 사례이자 소비자 편익, 운영 효율,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이끄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코레일이 실시간 좌석 최적화, AI 기반 승객 분포 예측, 개별 맞춤형 좌석 추천 등 추가 기능을 도입한다면 한국 고속철도 서비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